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향후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중요 시장들은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워 두 번의 큰 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22년 1월 28일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와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트에 편입한 유형을 새롭게 출발시켜 해외 투자하는 분에게도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해당 종목군 또한 한 번의 큰 장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나타나거나 해당 종목의 흐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유하여 추세적인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적에야 매도할 계획으로 있다. 유동성장세에서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갈 중심 종목들.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미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상. 지난 12월 중순 올린 글에서 미연준이 올해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기대하고 있던 본격적인 상승 과정이 무산되고 나스닥 시장과 세계 주요 시장 모두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고점에서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고 우리 시장을 비롯한 중요 시장들은 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에 대한 잔여 하락 압력으로 인하여 최고점에서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20년 3월 이후 작년 연초까지 세계 중요 시장들은 전체 지수 100%를 넘어서는 상승폭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부담을 제대로 덜어내는 하락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잠재적인 하락 압력은 이들 시장 내부에 늘 존재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상승 과정에 대한 상승 기류가 잠재된 하락 압력을 맞고 나서면서 제한된 하락폭에 그쳤던 것이다. 그런데 미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본격적인 상승 과정 자체가 무산되므로 잠재적인 하락 압력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하락 압력이 작용할 경우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는 2650포인트 전후의 위치까지 밀려날 수 있고 중요 종목들은 고점에서 최대 40%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연초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는 40년 만에 최대치인 7% 달함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상승 과정이 무산됨을 알렸고 이에 따라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도 뚜렷하게 현실화되고 있다. 나스닥 시장은 현재 최고점에서 19%를 살짝 넘어서는 위치까지 밀려나 1차 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오늘 새벽에는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애플이 6%를 넘어서는 폭등세로 나스닥 시장이 3%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므로 현재 나타난 저점 전후로 저점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시장의 경우 2650포인트를 깨고 2614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18년 1월의 최고점인 2607포인트가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어 현재 나타난 저점 전후에서 하락세를 멈추게 될 것이다. 이번 하락 과정은 작년 12월 중순 미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하락 압력을 계산해낼 정도로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 속하여 최근의 하락 과정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2022년 1월 하락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상승 과정의 형태는 이번에 나스닥 시장은 고점에서 20%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한 상태라 이미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하락 과정 이후 제법 강한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반등 이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새로운 하락 과정이 나타난 것이 된다. 이 시기 나스닥 시장에 나타난 새로운 하락 압력은 2009년 3월 이후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든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하락 압력으로 잠재적인 하락 압력이 50% 전후에 달한다. 이런 하락 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이번 하락세를 멈추고 난 다음 나스닥 시장은 다시 고점을 넘어서야만 한다. 고점을 넘어서지 않은 한 50% 전후에 달하는 잠재적인 하락 압력은 언제든 현실화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2018년 12월과 2020년 3월에도 이런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었지만 이후 믿기 힘든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점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기술주를 갖고 있을 경우 이번 반등 시기 적극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고 나스닥 시장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경우
기술주는 끊임없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이상 적합한 매도 시기를 잡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본격적인 상승 과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므로 이번과 같은 하락세를 피하기는 힘들게 되었지만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이번 하락세를 끝내고 난 다음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강한 물가 상승 위압박으로 본격적인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번 하락세를 끝내고 유동성장세의 본격적인 상승 과정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100%를 넘어서는 큰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로운 큰 장이라 함은 준비 과정과 본격적인 상승 과정, 그리고 마지막 상승 국면의 세 가지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물가 상승에 대한 큰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형태로 상승 구도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에서는 은행주가 상승세 이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이번 하락세를 멈추고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는 첫 발을 내딛는 상승 과정은 우리 시장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지수가 앞서의 최고점인 3,316포인트를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는 3,4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만으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는 1단 개상승 과정인 준비 과정을 완성할 수 있다. 전체 지수는 현재 나타난 저점을 기준으로 30%를 조금 넘어서면 도달할 수 있어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또한 이 시기 상승 구도를 이끌어 나아갈 종목은 이번 저점에서 60에서 80%에 달하는 상승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시장의 경우 미국 시장과 달리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강도가 강하지 않은 만큼 미래의 새 증권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하락 과정만으로 보면 이번 조정 국면에서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종목 가운데 KB금융지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단연 뚜렷함으로 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번 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가 속한 해당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세계 중요 자동차들이 탄탄한 모습을 갖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현대자동차 또한 이번 저점에서 60-80%의 상승폭이 발생하면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 본격적인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어 현재 하락세를 멈추고 난 후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다.